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요, 페이지 220페이지입니다. 제8절 물권의 소멸이죠. 일단 1번, 목적물이 멸실되면 물권이 소멸되겠죠. 예를 들어서 건물이 불타서 없어졌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 뭐냐면, 목적물이 멸실된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목적물이 멸실되는 순간 물권은 뭐가 돼요? 소멸되는 거고요. 말소 등기 같은 거 안 해도 뭐예요? 소멸되는 거죠. 법률행위가 아니니까요. 판례는 뭐냐면 토지가 멸실된 경우입니다. 토지가 멸실되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강물이나 바닷물에 쓸려 내려간 경우고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포락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포락이란 말은 토지가 어떻게 쓸려 내려갔다. 토지가 뭐죠? 멸실된 경우. 물론 뭐죠? 물권이 소멸되겠죠. 그렇죠. 2번 소멸시효가 나오죠. 자, 기억나시나요? 자,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권은 용익물권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리고요. 20년입니다. 20년이 경과되면 용익물권은 소멸시효 걸려요. 소멸돼요. 물론 이것도 계약이 아니죠. 단독행위도 아니죠.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따라서 용익물권은 20년이라는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는 순간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소멸되겠죠. 3번 물권의 포기. 자, 포기하면 물권이 소멸되겠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소유권이나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그 다음에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다시 말하면 물권의 포기는 상대방이 있든 없든 다 뭐인 거예요? 단독행위고 법률행위니까 등기를 해야, 말소 등기를 해야 비로소 물권이 뭐가 되는 거죠?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요. 나 소유권 포기하겠다라고 했더라도 아직 뭐가요? 소유권이 소멸된 게 아니에요. 소유권이 소멸되려면 그 등기를 뭐 해야지만요? 말소해야지만 비로소 물권이 소멸된다. 왜냐하면 물권의 포기로 인한 물권의 변동은 법률행위, 단독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그 다음 4번 혼동이 나옵니다. 혼동은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다는 말은 뭐죠? 자, 4번 혼동이 나옵니다. 그죠? 혼동은 중요합니다. 중요한다는 말은 뭐예요? 혼동이 뭐죠?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요, 또 문제가 좀 까다롭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반드시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까다롭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문제가 까다로울수록 문제를 푸는 도구, 알고 있는 것은 간단 명료하게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다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간단하게 정리할 거고요. 우리가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몇 문제만 정리하신다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재 읽어보시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껴질 건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개념입니다. 자, 어떤 문제냐면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주체, 동일한 물건에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하게 됐어요. 근데 이 두 개 이상 있는 권리 중에 쓸모없는 것, 불필요한 것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혼동이라고 해요. 이게 뭐죠? 개념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전세권이 있는 그 동일한 물건에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제 더 이상 전세권은 쓸모가 없는 것이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바로 전세권이 소멸되게 되는데 이게 뭐가 되는 거죠? 혼동이 되는 거죠. 제가요,
주택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요. 주택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제가 소유권을 중복해서 취득했다면 굳이 또다시 주택 임차권을 뭐 할 필요 없어요?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주택 임차권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게 뭐가 되는 거죠? 혼동이 되는 거죠. 감이 잡히시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예외도 할 수 있어요. 불필요하면 소멸되는 거니까 역으로 여전히 필요하다면 뭐 되지 않겠어요? 소멸되지 않겠죠. 그럼 여전히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멸되지 않는 경우는 뭐가 있느냐? 첫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을 때입니다. 두 번째,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혼동으로 뭐 되지 않냐면 소멸되질 않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전세권에 뭐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냐면 다른 사람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제가 중복해서 또다시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누가 피해를 보죠?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겠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따라서 소멸될 권리가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제3자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제가요, 전세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목적 부동산에 후순위로서 다른 사람 앞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라면 경매가 되면 전세권자인 제가 먼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는 거죠? 저당권자가 받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전세권자인 제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소멸되어 버린다면 저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이 1순위가 돼서 제가 받을 돈이 한 푼도 없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따라서 전세권보다 후순위인 저당권이 있다.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는 요 혼동으로 뭐 되지 않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 거죠. 감 잡히나요? 요것도. 자, 주택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제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주택 임차권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요 주택 임차권에 대해서 인도받고 주민등록하고 확정일자까지 다 갖춘 후에 다른 사람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경매가 되면 임차권자인 제가 먼저 보증을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아요? 저당권자가 받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임차권이 없어진다면 저는 뭐죠? 크나큰 피해를 보겠죠. 따라서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으면요? 후순위 권리가 있다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는 거죠? 소멸되지 않는 거죠. 감 잡히시죠? 그죠? 감.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자, 권리의 성질상 혼동되지 않는 권리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점유권과 광호권은 혼동되지 않습니다. 왜 광호권이 혼동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유권 할 때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점유권만 생각해 보시면 쉽죠. 저는 지금 이 안경을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고요. 저는 이 안경을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중복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도 함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가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점유권이 뭐 되진 않아요? 혼동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점유권과 강호권과 같은 권리는
혼동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정리하시는 거. 그저 안 읽어보셔도 돼요. 그죠? 정리해볼까요? 동일한 주체, 동일한 물건에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 쓸모없는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되는 권리가 혼동인데, 만약에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거나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주의하실 것은 점유권과 광역권은 권리의 성질상 뭐 되지 않습니까? 혼동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교재에는 판례들도 나와 있는데 이 판례들도 결국 뭐예요? 이거 가지고도 다 해결되는 것들이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225페이지 오시면 대표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요? 225페이지입니다. 자, 225페이지.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토지의 저당권을 가진 자가 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럼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는 뭐예요? 저당권이고 후에 뭘 취득했어요?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저당권은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혼동은 뭐가 되겠어요? 소멸되겠죠. 그 저당권은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갑토지 A가 1번 저당권, B가 2번 저당권을 가졌을 경우, 그러면 1번 저당권이 뭐예요? A고 2번 저당권이 누구예요? B겠죠? 그래서 보시면 B가 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B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죠. 만약에 A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존재해요?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니까 A의 저당권은 뭐 되지 않겠어요? 소멸되지 않겠지만 B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 저당권에 뭐가 설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비저당권보다 뭐가 없어요? 후순위 권리도 없으니까 당연히 비저당권은 혼동으로 뭐가 돼야 되겠어요? 소멸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2번이 X고 2번이 답인 거죠. 3번 갑토지 지상권자가 동시에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하면 저당권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 토지에 뭘 가지고 있었어요? 지상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지상권 위에 또 뭐가 있었어요? 저당권이 있었는데 둘 다 어떻게 해요? 같은 사람에게 들어갔다는 거죠. 그럼 굳이 뭘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어요? 저당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혼동으로 뭐가 돼야 되겠어요? 소멸돼야 되겠죠. 4번 갑토지 지상권자가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는 지상권이고 상속으로 뭘 취득했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지상권은 쓸모없으니까 원칙적으로 뭐가 돼야 되겠어요? 소멸이 돼야 되겠지만 계속 보시면 그 지상권이 타인의 저당권의 목적이 되었을 때 이 지상권에 뭐가 설정되어 있다는 거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5번 지역권자가 승역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이런 얘기죠.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가 중복해서 뭘 받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지역권은 혼동으로 뭐가 돼야 되겠어요? 소멸이 돼야 되겠죠. 지역권은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죠. 좀 문제가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문제를 고르다 보니까 좀 까다로운 문제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이 문제 정도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신다면 어떤 문제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끝이에요. 자, 이제 한 장을 넘겨보시면 챕터 3 해가지고 점유권, 소유권 해가지고 뭐가 나오고 있죠? 점유권이 나오고 있죠. 의, 기억나시나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 훔쳤든 뺏었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면 훔친 놈한테도 인정되는 거죠. 뺏은 놈한테도 인정되는 거죠. 왜 이런 권리는 인정해야 되느냐? 그것이 뭐냐면 2번 점유자 대우 사회적 작용 목적에 나와 있는데 통솔은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다. 인정되는 권리다라고 이해하는 평화설이 다수의 입장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 카메라를 훔쳐갔어요. 그럼 가정을 해볼게요. 훔쳐갔으니까 물론 뭐가 없겠어요? 소유권이 없겠죠. 근데 우리가 배우다시피 훔쳐갔더라도 을에게 뭐는 있는 거예요? 점유권이 있는 건데 을에게 점유권도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을은 훔쳤기 때문에 소유권도 없고 점유권도 없고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을이 이 카메라를 훔치는 순간 개떼같이 을에게 달려들겠죠. 왜요? 을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으니까 아무나 이 사람한테 이 카메라를 뭐 할 수 있는 거죠? 뺏을 수가 있는 거죠. 누가 또 뺏어가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도 개떼같이 뭐죠? 달려들겠죠. 누가 뺏어가면 또 그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개떼같이 달려들겠죠. 다시 말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 시덥잖은 카메라 하나 때문에 사회가 핵분열하듯이 뭐요? 깨져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만 보면 꼭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야구장입니다. 야구장에 파울볼이 날라오면 사람들이 그거 잡으려고 개떼같이 달려들죠. 저는 야구장 가서 파울볼이 막 날라오면은 어우 막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은데 막 꼬마애들도 막 달려들어요. 그죠? 왜 달려드는 거예요? 잡으면 내 거가 되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야구공이라는 그 시덥지 않은 물건 또 제한된 공간 야구장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도 굉장히 많은 혼란을 야기하는데 그런 일들이 길거리에서 사회 전역에서 벌어진다면 우리는 사회생활할 수도 없고 생존할 수도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점유권이라는 것은 훔친 놈이 예뻐서 강도짓을 한 놈이 예뻐서 인정하는 권리가 아니라 사회의 무엇을 위해서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뭐죠? 통솔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3번 연역해가지고 로마법적 요소에서 포세지오가 나오고 게르만적 요소에서 게베레, 이게 라틴어입니다. 게베레가 나와 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안 보셔도 돼요. 그 우측에 점유권의 의 또 나와 있죠. 1번 점유권 사실상 지배하면 훔쳤든 뺏었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다. 주의하실 것은 1번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본권과는 뭐예요? 구별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라고 했으니까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고 안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돈 주고 산 거거든요. 정당화시켜준 이유 본권은 뭐가 돼요? 소유권이 되고요. 따라서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점유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하는 거죠? 본권, 소유권을 말한다는 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2번 점유의 개념에서 1번 사실상 지배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넘겨보시면 사실상 지배가 뭐냐 해서 일반론 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 판례는 이런 취지입니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을은 갑의 토지를 뭐 하고 있는 거죠? 점유하고 있는 거죠. 을이 이 건물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신축해 뒀다면 그 사람은 그 건물에 살든 안 살든 남의 토지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하고 있는 거니까 갑은
요 을에게 요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구할 수 있다는 판례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에 요 건물을 병에게 임대를 했어요. 근데 현재 이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병,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갑은 철거해달라고 을에게 요구해야 됩니까? 아니면 임차인, 직접 점유자인 병에게 철거를 해달라고 요구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을에게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남의 건물의 토지에다가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하면 그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토지를 뭐하는 사람이에요? 점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을은, 임차인은 요 건물을 점유한다는 말은 맞지만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병이 아니라 누구란 얘기예요? 을이기 때문에 요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는 누구한테요? 을에게 해달라야 되는 판례가 되는 거죠. 감 잡히시나요? 다시 한번요. 남의 땅에 건물을 신축을 해뒀으면 그 건물에 지가 살든 안 살든 토지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불법으로 신축한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토지를, 갑의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임차인인 병이 아니라 을이니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병이 아닌 누구한테요? 을에게 청구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것도 은근히 중요합니다. 2번 점유 설정 의사가 나와 있죠. 자, 이거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점유권을 갖기 위해서 뭐 주관적 의사는 필요 없지만 그 물건이 나에게 있다는 정도의 인식 정도는 필요한데 이걸 우리가 뭐죠? 점유 설정 의사라고 해요. 이건 뭐 학설로 논의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라고요? 점유권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대표 예제입니다. 다음 중 본권을 가지지 않으나 점유권을 가지는 자. 1번 지상권자. 점유권도 있고 지상권이라는 뭣도 있죠? 본권도 있죠. 답은 뭐예요? 5번 절취한 자. 훔쳤다면 점유권은 있지만 뭐는 없어요? 소유권, 본권은 없는 거죠. 제 2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